안녕하십니까. 오늘 3시에 이재명의 선거법 상고심이 선고되는데 TV로까지 생중계가 됩니다. 실제 검찰의 상고 기각돼서 무죄가 확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파기 환송이나 재판까지 파기 재판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가 있는데, 저는 법리로 보나 상식으로 보는데 최소한 파기 환송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제가 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단독 취재입니다. 지금 이제 선고는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거예요. 4월 24일 날 두 번째 전원합의 평의를 할 때 이미 대법관이 표결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때 판결문 초안도 써졌습니다. 따라서 이제 보완이 잘 된 거죠.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기 때문에 선고는 이제 오후 3시에 직접 TV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문제는요, 선고 결과 여하를 떠나서 심각한 게 이재명 측의 정관 변호사 선임, 이런 문제가 이제 본인들이요, 입만 열마게 정관 여부를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법조 개혁을 해야 된다 떠들잖아요. 그런데 이재명이가요, 대법원의 변호사를 또 추가했는데, 제가 이제 상당히 충격을 받을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정관을 맞춤형으로 선임하고, 그리고 이제 언론에 이런 게 미리 무죄가 대법전에 놓을 거다, 선거 전에 대선 전에 무죄가 놓을 거다, 변호인들이 이런 이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야, 참 이게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재명이가 이제 선거법 항소심에 변호사를 이제 7명을 선임했거든요. 이것도 이게 엄청나죠. 돈은 안 드는가 봐. 7명을 선임했어요. 매일 하는 사람 있잖아. 매일 하는. 대표적으로 이제 김종건, 옛날에 1캡이 있던 김종건, 그 다음에 이성엽, 27기, 매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이태영이라고요. 이태영은 이제 쌍방울에 20억 대납, 그게 이태영이잖아요. 그 사무실에 있는 이제 변호사 이태영, 실제는 이태영이죠. 뭐 같이 있는 사무실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항상 선임하는 사람 빼고 이제 누구를 선임했냐? 항소심에서 박현석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박현석. 이 사람은 이게 누구다? 나중에 이거는 따로 한번 제가 단독으로 또 한번 때릴 겁니다. 바로 이제 항소심에 무죄를 준 부장이 누구죠? 최은정. 그 다음에 이해설, 정재원대. 대등재판부의 부장이 최은정이죠. 최은정. 연수원 30기. 여기하고 가장 맞춤형으로 연수원 동기 30기. 그것도 우원식 밑에 비서관 하던 박현석 변호사. 박현석은 이제 민주당의 완전히 법률위원장도 하고요. 우원식 의장 밑에 비서관입니다. 박현석. 그런데 최은정하고 아주 친한 연수원 동기 30기. 이런 식으로 최은정 부장하고 가장 친한 동기를 추가로 선임한 거예요. 항소심에. 그래서 7명이 된 거예요. 요거는 나중에 따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요. 그래서 무죄 나왔잖아. 근데 이번에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대법원에 7명이나 있는데 무죄 받았잖아. 근데 또 변호사를 선임했다. 누굴 선임했냐? 이재희, 이재희. 남자입니다. 이재희 변호사는 이제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까지 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색이 없고 제대로 선임하려면 이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이재희 서울고등법원의 부장판사 출신 최고 정관을 대법원에 선임했다. 이재희를. 그러면 이게 이재희가 누구냐? 결론부터 말하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할 때 배석입니다. 이걸 제가 여러 경로로, 이거는 이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조선일보 오래전에 4월 3일자, 오래전에 그 조선일보 4월 3일자에 잠깐 놉니다. 이재희가 조의대의 배석이었다. 이게 추가 선임했다는 게 짤막하게 나오는데요. 그때는 다 그냥 지나쳤죠. 근데 제가 어제 여러 제보를 받고요. 정밀하게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재희가 어떤 사람이냐. 이재희가 나이는 이제 그 69년생입니다. 저보다 한 살 많네. 69년생이에요. 그리고 이게 연수원은 23기 윤석열 대통령 동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하고 23기 동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법원에도 23기가 있죠. 윤 대통령 동기가 대법원에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뭐 그것 때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보기 뭐 이분이 경력을 쭉 봤어요. 조의대 대법원의 김혜희라는 재판장, 거기에 그 맞춤형 어른들이 그 선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이분이 대법원의 메인 변호사 7명이 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최은정과 동기를 추가 선임, 대법원에서는 이 조의대하고 절제 조의대를 모셨던 부장하고 배석은 평생 동지잖아요. 옛날에 권순일이하고 또 이제 유창훈처럼. 그래서 제가 봤더니 이분이 69년생이고 고향은 이제 그 경기도 포천, 법무법인 송우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23회 연수원 윤석열 대 동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력을 봤더니 의정부 고등학교, 그 다음에 고대법대를 졸업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 런던 대학의 장기 연수. 하여튼 그 경기도, 그러니까 정치 색깔은 별로 없어요. 의정부 고등학교, 고대법대노가 시험 빨리 돼서 23기 69년생인데 제가 이제 그 근무 경력이 배석이라 해서 조의대하고 딱 옆에 놓고 모든 양력을 옆에 놓고 그 조의대와 그 다음에 이 이재희 변호사 양력을 이게 대조를 쫙 해봤어요. 연도별로. 그랬더니 이재희 변호사가요, 2004년에 그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4년. 그리고 이제 2005년에 사법연수원 교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2007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희 변호사가 이제 2004년에 중앙지법 판사, 그 다음에 그 2007년에 서울고등법원 판사,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2004년, 2007년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지금 변호사 서울고등법원 부장까지 하고 나왔어요. 근데요, 조의대도 이게 한번 치보십시오. 조의대도 이제 딱 치니까 그 시점에 조의대 대법원장 치막에 이 프로필이 나오거든요. 조의대는 이제 바로 나옵니다. 이거는 연구할 필요, 이거는 유명하니까. 이재희는 제가 따로 이게 법조인 명부나 따로 조사한 거고, 조의대는 이제 그 바로 보면 아까 2004년에 중앙에 있었잖아요. 이재희가 2004년에. 근데 그 조의대가 2003년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다. 그러니까 이제 부장판사가 2년 하니까 1년 정도 이게 배석으로 겹칠 수가 있겠다. 왜? 2003년에 조의대가 중앙지법 부장, 그 다음에 2004년에 이재희가 중앙지법 판사니까 1년 겹칠 수 있겠다. 이게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고등법원이 2007년도에 서울 고등법원에 있었잖아요. 이재희가. 근데 조의대가 2006년 8월에, 그러니까 이게 더 많이 겹치죠. 2006년 8월에 2007년에 왔고 2006년 8월이니까 아예 똑같이 겹치잖아요. 이때 서울 고등법원이 부장판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둘 중에 언제 배석인지는 확인이 안 돼요. 근데 두 개밖에 없어요. 조의대가 중앙지방법원이 부장판사할 때 배석을 했다. 또는 조의대가 이제 그 고등법원의 부장판사 2006년 8월 할 때 2007년에 배석을 했다. 배석한 거는 분명하다. 왜? 조선일보 기사가 있으니까. 조선일보는 믿을 수 있죠? 조선일보의 기사가 이재희 변호사를 이재명이가 추가 선임했는데 조의대의 배석 판사에 딸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쭉 대조 다 해서 보니까 중앙지법 아니면 이게 고등법원인데 고등법원이 가능성이 저는 더 높지 않나.
그게 기간이 완전히 겹치거든요. 중앙제부터 1년이 겹칩니다. 야, 이걸 알고 이재희는 이게 제가 또 수소문을 해봤죠. 이분은 이게 정치 색깔 없어요. 진짜 이게 법조인이고 경력도 화려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에서 조이대와 가장 친한 사람을 이제 그 물색에서 정관 중에 정관, 조이대하고 같이 부장 배석으로 근무한 서울고등법원의 부장까지 하고 놓은 최고의 정관을 대법원에 새로 선임했다. 이게 이런 게 있고 사법, 이것도 사법 거래 아닙니까? 일반인들에게 이렇게 하려면 돈이나 비용이 됩니까? 물론 이게 돈을 얼마 준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요, 그 배석이라고 한 기사, 조선일보 기사를 또 제가 이게 오래전에 4월 초에 기사를 이게 또 검색을 해봤죠. 이재희 이름으로 이게 검색해보면 기사가 나옵니다. 이미 이 기사는요, 오래전에 4월 초에 기사거든요. 이때요, 조선일보 기사에 아주 재밌는 게 내용이 나옵니다. 그때 김나영 기자하고 주희영 기자가 4월 초에 조선일보 기사 2명이 쓴 거 있고, 조선일보니까 이게 믿을 만하다 보면 돼요. 이때요, 이래 놓잖아, 기사에. 이재명의 변호인단에 이재희 변호사가 새로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서울고법에서 부장판사 하다가 바로 이게 작년 2월 1년도 안 된 따끈따끈한 정관이야. 1년도 안 된 서울고법 부장에 퇴임했고, 이런 놓잖아. 조희대 대법원장이 1선 법원에 부장판사 근무할 때 배석판사로 근무한 인연이 있다. 이렇게 기사가, 그러니까 제 말이 맞죠. 확인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이 기사 내용을 보면요, 여기 이재명 측의 변호인 인터뷰하고요, 그 다음에 박균택의 인터뷰가 실립니다. 박균택이 하면 이게 이재명의 법률위원장 대표 변호사잖아. 박균택이 국회의원. 근데 뭐랬냐, 이때 4월 초거든요. 그때는 이게 전부 이게 어렵다. 다 이게 2달 내에 이렇게 빨리 놓을지, 오늘 선고할지 아무도 몰랐잖아. 이재명이도 불가능하다 했잖아, 2달 내에. 그러니까 이제 그때 놓잖아요. 그때 이재명이가 답변 내고 박균택이도 도저히 우리 사법 시스템상 대통령 선거 전에 이제 그 결과가 나오기는 어렵다. 이렇게 해서 바로 그 박균택이가 기자들과 만나서 대법원의 판결이 대통령 선거 전에 나오는 거는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이게 재판 관행상 4, 5개월 걸리기 때문에 6월 전에는 나오는 게 불가능하다. 박균택이도 이렇게 생각했다고. 이재명이도 원래는 2달 동안 안 논다 했고, 박균택이가 최고 전문 변호사도 4, 5개월 걸린다 했거든. 이때는 누구나 그래 봤다고. 그런데 그 다음 기사 보세요. 반면에 이재명의 상고심 대리인단 변호사들은 이게 아마 이재희 같아. 왜냐하면 이게 상고심에서 메인 변호사로 새로 합류했잖아. 그 기사를 쓰면서 변호인 인터뷰를 따고 있거든. 이름은 안 써놨지만 이래 써놨잖아. 반면 이재명 상고심의 대리인단은 딱 놓잖아. 대선 전에 상고심 결과가 나올 거다. 즉 이재명 측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게 결과가 나오면 또 이게 재임 중에 재판 논란이 있기 때문에 선거 전에 대법원이 선고하고 그 결과는 검찰의 상고기가 무죄가 될 걸로 확신한다. 너무나 이게 명백하고 간단한 사건인데 무죄를 대선 전에 확신한다. 이렇게 변호사가 인터뷰를 했단 말이에요. 야, 이게 박지원이도 이걸 듣고 3주 전에 듣고 믿을 만한 소식 중에 3주 전에 듣고 무죄가 나온다. 이렇게 박지원이도 떠들었는데 혹시 이 이재희 변호사나 이 변호사한테 박지원 들었냐? 3주 전에 정확하게 박균택이도 불가능하다. 4, 5개월 걸린댔는데. 근데 이재희 변호사인지 하여튼 변호사단의 변호사가 그거 아니야. 무조건 이게 대선 전에 나와. 그렇게 무조건 명백하고 간단하게 무조건 무죄가 나와. 이렇게 확신에 단정적으로 했다는 말은 혹시나 이게 뭐 그냥 자기 주관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이게 대법원에 뭔가 있을까? 왜? 저는 아직도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불신하지는 않는데, 그러나 이렇게 자신있게 변호사가 대선 전에 나온다. 그 다음에 명백하게 무죄가 확실하다. 이랬는데 이 변호사가 조희대 대법원장과 배석과 부장으로 모시고 있었던 사람이다.
혹시나 이게 뭐 제가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 의중이 누설됐다고는 안 합니다. 그렇게는 안 하지만 너무나 이게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보통 이게 변호인들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 이렇게 확실하게 잘 이야기 안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재희 변호사가 자꾸 이게 뭐 이거는 명백하다, 기록 조금만 보면 무죄가 확실하다. 물론 이게 변호인이니까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의심스럽고, 그리고 이게 저는 이거 다 떠났어요. 이재명이가 이게 말이 됩니까? 재산은 뭐 그대로지만 어떻게 사건마다 가장 그 재판장과 가장 절친 정관들을 쪽집게처럼 선임해가지고 추가로 계속 투입한다. 이게 사법 정의에는 맞는 겁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이재명 저기 앞으로 정가 내우가 어떻고 법조 개혁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이는 항소심도 최은정과 동기 변호사를 투입했다. 그런데 대법원에는 그냥 1년 전에 놓은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 그것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접 모셨던 가장 어떻게 보면 이게 멘토 관계 이 변호사를 모셨다. 그런데 그 변호사가 대선 전에 미리 결과가 나오고 무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면 이게 공정하냐고요. 오늘 뭐 결과는 3시에 봅시다. 뭐 결과는 이게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고 뭐가 한데, 만에 하나 이재명이한테 무죄가 놓으면요. 이게 두고두고 문제될 겁니다. 보세요. 이재명이가 무죄 놓으면 그러면 이게 박지원이가 3주 전에 믿을 만한 소식 통화인데 들었다. 이렇게 박지원 국정원장까지 한 놈이 3주 전에 들었다. 믿을 만한데 무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떠던데 그 출처가 누군지 어제 천대입도 안 밝히잖아요. 천대입도 안 밝히잖아. 그걸 조배석 의원이 물었잖아. 어제 법사위에서. 뭐냐고. 뭐 천대입도 모를 수 있지. 저기 빨대 중에 천대입이나 노태학도 의심했는데 이것도 이게 의심이 가잖아요. 조대희. 왜? 이재 변호사가 조희대하고 가장 절친 정관이 3주 전에 무죄라고 하면 이걸 보고 박지원가 그러나 의심도 가지만, 제 말은 이런 식으로 정관도 보통 정관이 아니고 재판장하고 가장 절친을 꼭 집어서 선임하면 그럼 이런 변호사비는 얼마가 들었는지 재산은 하나도 안 줄고, 이 정도로 일반 국민이 선임하려고 해봐. 대법원장하고 모셨던 1년 전에 놓은 고등법원의 부장을 선임하려고 해봐요. 성공부수까지 몇 억 주만 선임되는지 한번 해보라고, 일반인들이. 더군다나 이 사람은 정치인도 아니고 배지로 대납할 수도 없고, 만약에 이재명이가 이걸로 무죄 놓으면 이 변호사한테 돈을 얼마 줘야 되겠냐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아닙니까? 무슨 이게 또 대납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워낙에 계속 충격적인 이야기 많이 듣다 보니까 변호인 통해서 법조계에 있다 보면 별이 오잖아요. 분명한 거는 대법원에 7명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신 배석 서울 고등법원의 부장으로 작년 2월에 놓은 최고의 정관을 이재명이가 선임했고, 이 변호사인지 변호인단에서는 이미 4월 초에 박준택이도 모르는 이걸 미리 대선 전에 놓을 거다. 무죄가 확실하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했다는 거. 이거는 심각한 사법거래 의혹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의혹을 진상 조사해야 된다고 보고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가 일반 국민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변호사 선임. 이거는 제가 끝까지 이재명 변호사는 모든 사건에 누가 어떻게 들어온지 왜 들어온지 철저하게 한번 비용까지 조사해 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결과는 오늘 3시에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